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2006년도에 엘리자베스 길버트 작가가 1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담은 에세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도 했지만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망설이기만 했던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영화보다 책으로 먼저 접했었는데요. 워낙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다 나지는 않지만 책으로 봤었을 때 그 느낌은 조금 많이 우울한 내용으로 기억을 해요. 그 책 내용 중에 기억에 나는 장면이 한 2장면 정도가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 마룻바닥에서 펑펑 운 내용이 이게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제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고, 또 그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를 갖는다는 건 훗날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보살펴줄 아이가 필요해서 낳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건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다 하는 내용을 읽고 꽤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재미있게 읽어서 영화로 나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영화가 조금 가볍게 만든 느낌이 들어서 책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많은 언어로의 표현들이 가능하죠. 그러나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최대한 책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하고, 그리고 흥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금 더 넣느라고 또 지나친 우울함은 배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2010년에 개봉한 이후로 제가 한 3번 이상을 본 것 같은데, 이제야 이 영화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시시하게 느껴졌던 대사도, 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장소들도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마냥 떠나는 것이 부러워서 호기심에 보았던 그런 영화였다면, 이제는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주변 인물들의 상황까지도 다 이해가 되니까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마음을 열고 재미있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기억에도 없던 장면들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배우의 매력들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감을 느꼈던 사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또 그 어떤 말을 해도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고 이해가 또 빠르고 그렇잖아요.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었나 하면서 봤다면, 지금은 재미있게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보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듯이 영화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영화 이야기를 슬슬 해볼까요? 주인공 줄리아 로버츠의 영화상의 이름은 리즈입니다. 리즈의 남편은 생활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 크게 부족함 없는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 역은 빌리 크루덥입니다. 외모가 상상이 가시나요?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배우였구나 그러실 거예요. 곱슬머리에 눈이 크고, 또 이목구비가 굉장히 강해서 선이 굉장히 굵은, 누가 봐도
멋진 남편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맨하튼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부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리즈는 남편과 잘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표정이 밝지 않네요. 이럴 때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애 없이 8년을 살아서 결혼 생활의 실증을 느꼈거나 권태기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또 갑자기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거나 큰 실수를 했거나 또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정말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처럼 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온다면 결국 서서히 침몰되는 배처럼 나중에는 끝내 가라앉게 되지 않을까요? 또 물이 가득 찬 배가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침몰한 배는 언젠가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1살의 저널리스트 리즈는 발리에 관한 글을 쓰느라 자료조사 때문에 캐투를 만나려고 빌리의 대대손손 영혼을 치유한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주술사처럼 보이지만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구슬하듯이 치유를 하는 모습은 뭐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막상 캐투를 만나니까 리즈는 발리에 관한 이야기를 인터뷰하려고 왔는데 손금을 보고 있네요. 아무래도 일보다 앞으로 자신의 삶 그리고 남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캐투는 리즈의 손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군. 아주 오래오래 살겠고 친구도 많고 여러 가지 다 해보고 결혼은 2번이야. 길게 1번, 짧게 1번. 그러니까 리즈가 묻네요. 지금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말 못하지. 그런데 돈이 다 새 나가겠어. 6개월에서 10개월 후에 알거지가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돈은 또 들어올 거야. 그리고 다시 발리로 와서 한 3, 4개월 나에게 영어도 가르칠걸. 그리고 나에게 묘수를 배워서 팔자가 팍 펼 거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첫 장면에서 영화의 모든 걸 이미 다 말해준다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끝까지 한번 다 보시고 꼭 다시 앞부분을 조금 더 보세요. 그러면 첫 장면이 왜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지, 이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구나. 이때 이런 대사를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계산을 하고 만드는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캐투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이 영화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6개월이 진짜 지났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티에 함께한 리즈 부부는 너무도 멋진 커플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구나 부러워할 완벽한 부부로 보여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석사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리즈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아요. 조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냐,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으니 이제 돈을 버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의 표정이었어요. 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흐릅니다. 남편은 원래 자동차를 파는 일을 했다가 지금은 페이스트리 요리사라고 합니다. 페이스트리라는 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페이스트리가 뭘까 했는데, 페이스트리, 이 빵의 한 종류,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발효 기술이 없던 그 시절에 빵을 부드럽게 굽기 위해서 얇게 반죽을 하고 그 겹쳐서 만든 그 반죽 사이가 이렇게 부풀어져서
바삭바삭한 그 빵 아시죠? 그 빵 위에다 설탕이나 시럽이나 연유 같은 거를 뿌리고 뭐 향신료 같은 거를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먹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이 빵가루가 막 다 쏟아지는 그런 빵 아시죠? 페스트리라고, 페스트리? 뭐 한국식의 발음이 있는데, 네. 그래, 직업을 바꿨기 때문에 요리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말 같아요. 대학원까지는 나와야 나중에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리즈는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리즈가 얼마나 유명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작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버거웠던 것 같아요. 맨하탄으로 이사한 지 지금 1년이 됐고, 이런 안정감 있는 집을 마련하고 살기까지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마음의 여유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파티 모임에 친구가 아기를 데리고 왔거든요. 갓난아이가 나온 것부터 아마 이 파티에서 생뚱맞게 아기를 데려온 거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뭐 다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이 8년이나 된 이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시 아이를 안고 있어달라고 그 리즈의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더니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이를 막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 표정을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 하거나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이 들어 석사 공부를 하겠다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안 해보고 계속 일만 하고 살라는 의미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영화상에 제가 느끼는 느낌들이고 실제는 어떤 마음일지 모르죠. 좀 더 가정을 위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교수가 될 자격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 예, 많죠.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부부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이 때문에 혹은 뭐 돈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뭐 남들 눈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로 결혼만 유지하고 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는 부부들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부부 문제는 아무도 모르고 그들만의 사정이 또 있겠지만 뭐 누군들도 그렇게 또 살고 싶겠어요. 또 문제는 많아 보이지만 또 놓을 수 없는 또 그들만의 또 끈이 있을 수도 있죠. 리즈는 자다 일어나서 집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평소 한 적 없었던 기도를 무릎 꿇고 합니다. 뭔가 어색해 보여요.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그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해 달라고 합니다. 가끔 그렇죠. 살다 보면 누군가 어떠한 대답이라도,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내 삶의 방향을 누군가 얘기를 해준다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그 대답을 해주겠어요?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해야죠.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결국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침대로 가라고. 아마도 이제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는 의미 같아요. 리즈는 남편이 누워서 잠들어 있는 그 침대에 뒤척이다가 깬 남편을 바라봅니다. 자다가 침대로 다시 들어가니까 남편이 이제 그 뒤척이는 그 느낌에 잠에서 깨서 리즈를 바라봅니다. 남편이 그 움직임에 눈을 뜨고 또 뭔가 이상한 표정, 그리고 울다가 왔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바라보겠죠?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리즈는 갑자기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이혼을 하기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그 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친구네 집으로 갑니다. 또 서점에 들려서 책 몇 권을 사고 이탈리아 언어도 공부할 책도 하나 사네요. 아마 뭔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은 매우 지금 화가 났어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갑자기 변심한 그 리즈에게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막 소리치고 화를 냅니다. 이혼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싫다고, 이혼할 수 없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아무 문제 없이 가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혼을 당한 남자가 됐으니까 화가 많이 나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리즈는 단호합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오래 고민한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혼을 하고 싶었으면 그냥 집도 그냥 남자에게 다 주겠대요. 남편에게. 재산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캐투 그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6개월 만에 재산을 다 줘버렸으니까 알거지가 됐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친구를 만나서 또 연극을 보러 갑니다. 그 리즈가 쓴 책을 원작으로 한 연극인지 아니면 연극 대본을 썼는지 이렇게 조금 제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 리즈가 쓰지 않은 대사를 남자 주인공이 넣었다는 그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연극을 보는데 리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네요. 남자 배우와 뭔가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시그널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 같아요. 연극 공연 중에 나가버리는 관객이 있을 정도로 연기가 형편없었는데도 리즈는 오늘따라 그 배우가 눈에 들어옵니다. 막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동안 너무 생기 없게 살아서 20대 젊은 배우에게 뭔가 에너지를 느끼는가 봐요. 그렇게 눈이 맞아서 결국은 배우의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남편에게 집을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젊은 배우를 만나 버린 거죠. 그 참에 같이 지내기는 하지만 리즈는 재밌게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한 침대에서 자기는 해도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대사 내용 중에 있어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혼자 지내기 조금 싫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이혼이 하고 싶었어도 혼자 지내면 또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삶, 또 굳어버린 연애 에너지를 다시 녹여두기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 젊고 잘생긴 배우와도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혼을 하기까지의 그 심리가 불안한 그 리즈의 우울감을 채워주기에는 이 연극 배우는 너무 젊고 아무래도 사람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뭔가 리즈 혼자 심각하고 징징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 지금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버겁다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은 여성을 온전히 상대해줄 남자가 있겠어요? 처음 연애할 때는 다 들어줄 것 같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받아주기 힘든 한계에 다다를 수 있죠. 처음엔 그 우울함이 신비롭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지친 것 같아요. 처음엔 호기심에 만나 속을 다 보여주지 않다가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당이 안 되고 또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나이 차이가 나고 살아온 환경이 또 너무 다르니까 계속 문제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연극 배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와 같이 살자고 합니다. 서로 너무 안 맞고 힘들지만 그냥 또 살아보자고 합니다. 진짜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능력 있고 매력적인 연상의 여인을 그냥 또 놓치기 싫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아직 이 둘의 관계는
끝까지 가보지 않는 그런 여행길처럼 호기심이 아직 남은 거죠. 하지만 그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 열정은 딱히 크게 생기지 않는 딱 그 정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리즈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반대를 무릅쓰고 1년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평소에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들을 스크랩해서 모아둘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는 리즈예요. 뭐 작가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 영화에서 이탈리아, 인도, 발리 세 나라에서 지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실컷 마시고 또 먹고 친구들을 사귀고 정말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다 풀고 뭐 다이어트 신경 쓰지 않고 실컷 먹고 마시는 걸 했다면 인도에 가서는 진정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아 성찰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는 곳에를 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발리에서 또 인도에서 깨달은 그 균형감을 가지고 지내면서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1년간 여행을 떠난 이 여성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조금 질투의 시선을 좀 보내기도 했어요. 이 후기들을 보면요.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여행을 1년이나 가고 또 회사도 안 다니고 해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놀고 먹고 할 거 아니야. 팔자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죠. 전 재산을 남편에게 준 이 여성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1년 동안 여행을 한다는 거.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주인공의 여성은 직업이 작가이고 그리고 집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도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디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또 작가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진 않죠. 이 주인공에게는. 그리고 저도 기회만 되면 정말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기도 한데 물론 1년은 힘들 수 있어도 뭐 한 달씩이라도 낯선 곳에 가서 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 세계 여행을 간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나요? 요즘은 자신의 전 재산 또는 자기가 뭐 살고 있는 곳,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여행을 짧지 않은 시간 다니고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써서 다시 또 집을 판 돈을 다시 벌어 집을 산 그런 이야기의 책을 제가 읽은 적도 있어요. 집을 팔아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 기록들을 써서 다시 또 집을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저도 굉장히 솔깃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집 팔아서 갈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용기 내서 가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 외국에 살면서 뭐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외국에 다니면서 유튜브나 뭐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워낙 직업들이 다양하니까. 영화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어렵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나 떠나는 건 아니에요. 무책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라서 그 용기 뒤에 감당할 일들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낼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겠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삶에 내가 끌려가듯이 살고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그 자신의 그릇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는 조금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또 다양한 삶의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즈가 처음으로 떠난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서 친해지고 또 그 여성은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또 소개를 해줍니다. 그 선생님은 결국에 그 소개해준 여성과 또 연인이 되지만 리즈와도 약간 이탈리아어를 배우면서 살짝 흔들릴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의 그 흔들림과 호기심은 솔직히 절제를 하지 않으면 막 어떻게 보면 사방에 널린 거죠. 더군다나 이탈리아의 그 느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나 또 사귈 수 있나요? 자유로운 연애가 좀 쉽다고 우리가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좀 그렇게 나와요. 이탈리아의 숙소의 주인은 리즈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행복하냐고 묻네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항상 일에 파묻혀 긴장하며 살았던 리즈는 이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달콤한 게으름의 의미를 배웁니다.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데 칠면조를 해동하는 거를 까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웃어요. 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뭐 나중에 해동되면 이따가 먹으면 되지 라고 그냥 다 여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달콤한 게으름, 편하게 생각을 하자. 조금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나중에는 다들 칠면조가 되기 전까지는 또 낮잠을 또 잡니다. 소파에서 다 늘어져서 낮잠을 자요. 참 그런 모습이 조금 새롭고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칠면조가 다 될 시간이 돼서 모두가 일어나서 다시 또 파티를 즐깁니다. 칠면조를 해동해 두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로 없었어요. 덕분에 파티를 2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리즈는 이탈리아에서 맛있는 파스타와 또 나폴리 피자와 또 와인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뭔가 마음이 또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로 떠나죠. 처음부터 인도를 갔으면 아마 적응이 힘들었겠지만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인도의 기도원에서 이제는 리처드라는 한 중년의 남자를 알게 됩니다. 뭐 이거는 남자로서 보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인데 술 주정뱅이로 살던 사람이래요. 술에 취해서 집 앞에서 노는 어린 아들을 차에 7번에서 그 모습을 아내가 지켜보고 다음날로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평생 한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혼자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상과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남자의 눈에도 아직 리즈가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가 봐요. 자꾸만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를 하네요. 오지랖인지 또 마주칠 때마다 이 거슬릴 정도로 막 아는 척을 해요. 처음에는 정말 이런 사람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비호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신의 기도에만 집중을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너는 아직 멀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이냐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저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남에게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와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약간의 미운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다 서로의 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힘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돼요. 그리고 그 리처드가 떠나는 날 결국은 좀 정이 들어서 그런지 리즈는 그 아쉬움에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또 이런 느낌이 뭔지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간신히 꾹꾹 눌러서 재워놓은 이 분노를 누군가 뒤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쩌면 곪지 않게 뒤섞어준 덕분에 조금은 어찌 보면 삶이 오히려 정돈되어 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싸움이 두려워서 피하다 보면 바로잡을 타이밍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툼으로 인해서 피곤한 시간들이 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리즈는 인도의 기도원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그 내면의 균형을 찾고 평정심을 배우고 또 집착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며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표정과 옷차림이에요. 그녀의 삶이 많이 편해지고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평생 문제에 부딪히고 또 무엇이 정답인지 모른 채 우리가 살겠지만 적어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 느낌은 들어야 또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언제나 매 순간 혼란 속에서 우리가 휘청거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상상 속에 나타난 그 남편과 춤을 추면서 둘은 대화를 합니다. 리즈가 혼자 그 기도원에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요. 물론 상상 속에 남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과 음악이 흐르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아직도 사랑한다는 남편. 예. 남편이 이제 춤을 추면서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리즈는 그럼 계속 사랑해 라고 말하고 또 당신이 그리워 라고 남편이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리워해 라고 말하네요.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하다 보면 끝이 올 거야. 슬픔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영원한 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리즈도 이제 뭔가 많은 걸 깨달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힘들다고 해도 또 다들 잘 살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도 시간이 약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되면 다 잊혀지죠. 그 당시 힘들어 했던 마음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또 새로운 기억들이 다 밀어낼 테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선택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야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나로 산다는 거, 온전한 내가 누구일까? 이런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을 때가 많잖아요. 이제 마지막 여행인 발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리즈가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너무 평화로운 곳이에요. 정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리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신나게 달리는 한 남자와 사고가 납니다. 막 차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데 갑자기 테이프가 엉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신경 쓰느라고 앞에서 이렇게 코너에서 달려오는 그 리즈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부딪힐 뻔한 거죠. 그래서 리즈가 넘어져서 네, 어디 약간 또랑 같은 이런 데 살짝 넘어져요. 그래서 무릎이 조금 다칩니다. 자동차 부딪힐 뻔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 뭔가 조금은 더 피해자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코너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자는 병원에 같이 가자 하자 하지만 괜찮다고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차에서 내린 이 남자, 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그 하비에르 바르뎀입니다. 그 단발머리에 눈이 진한 그
예능 프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그 남자 아시죠? 잔인한 킬러로 나오는 배우. 눈이 크고 느끼하게 생긴 그 배우의 모습이 한동안 그 예능 프로에서 그 닮은 그 단발머리들을 비교하느라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냉혈 인간으로 나와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솔직히 어색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남자는 이혼을 하고 발리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펠리페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펠리프라고도 하고 펠리페라고도 하는데 영화에서는 펠리페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외국 발음이라서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펠리페라고 하겠습니다. 다리를 다친 리즈는 민간 치료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곳은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발리에서는 이혼을 하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좀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분위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뭐 안 했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 남편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가 봐요. 약간 시골스러운 것들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발리에서 뭔가 천국을 만난 듯 자유로운 연애를 하며 즐기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변에서 오늘 저녁에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이제 뭐 파티가 있으니까 꼭 오라고 합니다. 리즈는 지금 내가 이 다리가 다쳐서 어떻게 춤을 추냐, 못 갈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심심한 타지에서 혼자 뭐 하겠어요? 결국은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꾸역꾸역 나갑니다. 파티를 마음껏 즐기지는 못해도 또 밤이 되니까 또 숙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던 그 남자 펠리페를 다시 만납니다. 바에서 혼자 줄리아 로버츠, 그러니까 리즈가 앉아서 술 한잔 마시려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 다가와서 미안하니까 자기가 술을 한잔 사겠다고 말을 해요. 아직은 낯선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한눈에 반할 정도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리즈는 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티 장소로 초대했던 여자는 마음껏 즐기라면서 또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네요. 저 남자야 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파티에서 막 퍼커션을 치는 젊고 조금은 이렇게 몸짱인 남자입니다. 그 남자를 보고 리즈도 살짝 미소를 짓네요. 저 정도의 남자면 조금 즐겨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 남자도 리즈를 바라보고 미소를 짓네요. 또 시그널이 오가는 느낌입니다. 그 남자와 리즈는 언제 막 다리가 다쳤냐는 듯이 술을 마시고 막 신나게 춤을 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펠리페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의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에요. 자신도 타지에서 낯선 남자일 뿐인데 그녀를 가볍게 즐기는 상대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또 다른 낯선 남자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리즈에게 조금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좀처럼 낯선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또 처음 온 그녀이기 때문에 뭔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곳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를 훤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포기한 상태라면 또 새로운 여성이 또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쉬운 사람이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부담스러운 말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즈와 춤을 추던 그 남자가
리즈를 바닷가 쪽으로 막 데려가요. 그리고 갑자기 막 바닷가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뭐 바다에 들어가자고 말을 합니다. 리즈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막 웃어요. 막 웃지 않으면 되게 어색한 분위기가 될 것 같은 거죠. 놀래기도 그렇고, 아,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즐기러 왔으면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이런 걸 바랬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 순간에 리즈는 몇 개월 전에 만났던 그 젊은 연극 배우를 떠올립니다. 이미 그런 관계는 의미 없다는 거를 지금 배웠어요. 간신히 찾은 삶의 균형을 깨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리즈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나는 갈게. 그래서 자리를 급히 피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펠리페가 나타나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네요. 데려다 줘서 도착한 그 숙소 앞은 이미 새벽이고 해가 떴어요. 밤새 술을 마시고 놀았나 봐요. 너무 피곤해서 많이 지쳐 보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숙소로 걸어가는 그 리즈를 바라보는 펠리페의 표정은 묘하네요. 그 아련한 눈빛. 아침에 펠리페는 숙취 해소에 좋은 음료를 사들고 그 리즈의 숙소로 옵니다. 어떻게 남의 집에, 남의 숙소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리즈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술이 취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이 들었었네요. 술에 쪄들어서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자다 일어나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리즈에게 숙취 음료를 건네주면서 명함까지 줍니다. 발리 가이드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과 또 이게 운명이고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낯선 여자에게 발리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아침부터 숙취 음료를 들고 온 이 남자를 여러분 같으면 따라 나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왔잖아요. 이제 아직 조금 분위기 파악이 아직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끝이 어떤 결말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영화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조금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영화가 전하고 싶은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균형을 잃기도 하지만 그래야 더 큰 균형을 찾아가는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 균형을 잘 잡으려면 아마도 제가 중심에 잘 서 있어야 힘들지 않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항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다고 그게 또 균형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잘 서 있는 건가? 이게 균형 잡힌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 이쪽 저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쳐져 있었다면 바로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조금은 휘청거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즈는 다가오는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생일 선물로 와인이나 선물 사느라고 고생들 하지 말고 작은 부탁을 하나 할 테니까 들어줘 라는 메일을 보내요. 리즈는 다리를 치료해주는 그 민간 치료사 와얀에게 집을 구할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와얀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한 싱글맘이고 발리에서는 이혼할 때 여자는 돈과 아이를 다 포기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겨우 변호사를 구해서 간신히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생활에 이 집 저 집 이사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골을 매번 잃고 아이는 전학을 매번 또 다녀야 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안쓰러워 보였던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족 같다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내가 도와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때는 내가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런 메일을 친구들에게 다 보냅니다. 돈을 보내줄 만한 사람한테는 메일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나에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좀 우리 함께 도와서 좀 물가가 싼 곳이니까 어느 정도만 모여도 조금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마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메일을 받은 친구들이 보내준 그 돈은 18,000달러나 됩니다. 18,000달러. 그 돈으로 그 민간 치료사 아이 엄마와 와얀에게 주니까 너무도 좋아해서 막 딸하고 이제 우리에게 집이 생긴 거야. 이제 우리 집을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꾸미고 막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짓는 모습도 나와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남을 도왔으니까 언젠가 또 리즈는 또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또 주겠죠. 어쨌든 리즈와 펠리페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죠. 네,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남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되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